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있고 3주 뒤에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걸 기록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의사록을 통해서 그 다음 이어질 금리 결정에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항상 챙기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이견이 많을 때 FOMC 회의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말에 미 연준 회의가 있었고 그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0.75%를 올려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쉬고 다음 9월 달에 또 미 연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9월 회의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3%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작년에 이야기 나오던 거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3%부터 나타나는 경기 둔화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보면 그런 얘기들 쏙 들어갔네요. 어쨌든 0.5%든 0.75%가 됐든 9월부터는 기준금리가 3% 이상이 되는 거고 11월, 12월에 금리 인상 시기가 2번 더 남았다는 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급격하게 오르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급속하게 낙관론이 퍼지고 있고요.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넘어서 추세적인 강한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점차 커져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나 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근거는 다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9.1%가 나왔던 지난 6월을 정점으로 7월에 8.5%가 나오면서 이제 물가가 앞으로 빠르게 하락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진 게 첫 번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기대감이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미 연준의 태도가 내년부터 완전히 바뀔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만 금리를 올리고요.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거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많이 퍼지고 있는 거죠. 침체가 가시화돼서 문제가 될 거니까 그때는 또 내릴 거다 하는 거 그 말이죠. 맞아요. 이것도 최근 시장을 끌어올린 배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앞에 첫 번째 이유처럼 물가 상승이 빠르게 꺾이고 경기 침체 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걸 최근 시장이 반영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경착륙을 일정 부분 피한다는 게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 연착륙 얘기하는 사람 아직 많습니다. 미 재무장관 옐런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침체는 아직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서 둘이 충돌하고 있기도 하죠. 올해 연말 정도만 돼도 누가 맞는지 대략 답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크게 보면 이런 3가지 이유가 최근 투자 시장에 퍼지면서 낙관론을 키우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도 키우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서 최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있죠. 큰 흐름에서의 통화긴축 흐름은 계속 진행될 거고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서 금리는 더 높아질 거고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리스크가 엄청 많은데 많이 가려져 있고 드러난 위험마저도 지금 시장에서는 안 보려고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죠. 그건 뭐 자주 하는 이야기죠. 예전에 레닌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몇십 년이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다가 느닷없이 단 몇 주 만에 10년치의 사건이 한 번에 갑자기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영화 대사처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건 영원할 수 없는 거고요. 어느 순간 시장이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게 됐을 땐 그때 모든 실망감이 시장에 한 번에 다 반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수면 아래 깔려있는 리스크를 계속 무시하고 넘기기는 힘들 거라는 얘긴데요. 최근 저희 채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꼭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아무튼 어제 지난 7월에 있었던 미 연준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회의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0.75%를 올렸는데 그때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서 올렸는지 그 기록을 어제 공개한 거죠. 결과는 0.75%포인트 올린 거지만 0.75가 이걸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세게 한번 올리고 숨 한 번 고르자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의중을 의사록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의중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죠. 당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다음 있을 9월 회의에서도 이 사람들이 금리 정책을 펼칠 거니까 이번에 의사록을 통해서 이들의 의중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서 큰 폭으로 올릴지 적게 올릴지, 금리 인상 속도는 또 어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나온 의사록 내용을 결과적으로 보면 먼저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거의 없고, 물가 상승률이 지금 8%대인데 이게 원래 목표치인 2%대로 그렇게 내려갈 때까지 지금의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하락은 2%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중단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가가 꺾이는 흐름이다 뭐 이런 거 말고 물가 상승률 2%대까지 끌어내릴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 이거네요. 그러면 금리 인상기가 길어질 확률이 크겠네요. 맞아요. 금리 인상을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시장에 돌던 내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그런 기대감을 애초에 버리는 게 맞겠죠. 다만 의사록에서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향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번에 0.5% 올릴 걸 0.25%씩 나눠서 올린다든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올릴 걸 빅 스텝으로 0.5%씩 그렇게 속도 조절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지금의 통화긴축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폭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올리는 거니까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금의 이 금리 인상 기간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기대보다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이 시장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지금의 이 금리 인상과 통화긴축이라는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도 그렇고 이런 정책 흐름이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길게 겪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이라고 잘 모르는 분도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기는 한데요.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저명한 학자들을 포함해 정책 관료,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팅인데요. 매년 8월에 열리는 모임이죠. 경제수장과 엘리트들이 모이는 자리네요. 그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죠. 그래서 이 미팅이 의미가 있는 게 9월에 있을 미 연준 회의 전에 열리는 미팅인데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참석자들의 발언 자체가 시장 파급력을 가지게 되고요. 뒤이어 있을 9월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문제라든지 금리 인상 문제, 경기 침체 같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기 모인 참석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 9월 미 연준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고요. 지금의 긴축 흐름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얘기를 핑계로 그걸 명분 삼아 정책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도 잭슨홀 미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때는 어땠습니까? 작년 잭슨홀 미팅 때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주요 이슈였는데요. 그때 레리 서머스 교수가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물가 상승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미 연준이 이때 잭슨홀 미팅 때부터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인정하게 되고요. 자산 매입 축소를 의미하는 이 테이퍼링을 이때부터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한 달 뒤인 9월 미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번 미팅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작년에는 물가 문제가 주요 이슈였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경기 침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맞는지 아닌지, 경기 침체가 온다면 경제 충격을 동반한 그런 경착륙으로 올 건지, 아니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 부담이 적게 가는 수준에서 서서히 연착륙으로 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요. 개인적으로 연착륙은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미팅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착륙인데, 주요 참석자들이 이 경착륙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 침체 문제가 다뤄질 거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지만 연착륙에 관한 의견보다는 경착륙에 대해서 얼마나 강도 높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 이 말이죠. 그쵸. 그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핵심 인사라든지 주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경착륙과 이런 경착륙이 동반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는 모습이 주류로 보이면 그땐 시장도 이런 경기 침체 위험을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근거로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외면하고 싶어도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그럼 시장 충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처럼 하나만한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땐 예전 패턴을 또 반복해서 보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런 얘기 돌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하면서 과거 패턴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지금의 통화 긴축 흐름은 더 장기화되겠죠. 문제 해결을 계속 뒤로 미루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경기 침체를 강하게 말해도 문제고 약하게 말해도 문제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일단 지금 상황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있고 동시에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 물가하고 경기 침체를 분리해서 자꾸 물가는 물가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침체는 침체대로 따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면서 다른 쪽으로는 침체 막겠다고 재정을 푸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 안 되죠. 스태그플레이션 인정하고 둘 중에 하나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물가 먼저 확실히 잡고 그 뒤에 돈을 풀든 금리를 내리든 경기 살려야 되는 거고요. 이걸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자 이거네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경기든 물가든 하나는 확실히 포기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답이 보이는 거죠. 4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지금처럼 물가하고 경기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뚜렷한 문제 해결 없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침체는 침체대로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감안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 2%대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라는 입장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곧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여기서 경제 침체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고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 물가 잡는 일이 더 길어지는데 일조할 수도 있고 혹은 시장이 더 이상 침체 이슈를 가소평가하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가올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